닥터 준지의 공포의 물고기 17편에 이어서 18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8편의 제목은 시치공습입니다. 삼촌이 오물을 요시야마와 타다시에게 투척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빨리 차린 타다시가 요시야마를 챙겨서 도망을 시도합니다. 삼촌이 건물 안에는 못 쫓아올 거라 생각하여 건물 안으로 도망칩니다. 간발의 차로 문을 닫은 타다시는 오물 공격을 피했습니다. 한숨 돌린 타다시는 요시야마에게 저 특이한 기계도 삼촌이 만든 건지 물어봅니다. 요시야마는 저 기계도 삼촌이 만든 것이 맞고 삼촌이 직접 탈 거라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도중에도 끊임없이 삼촌은 타다시와 요시야마가 있는 연구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타다시는 삼촌이 자신과 요시야마가 같이 있는 걸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요시야마는 선생님은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에 창문을 쳐다보니 의식이 정말 있는 건지 삼촌이 창문을 직접 깬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마는 삼촌의 시선을 느낀 건지 삼촌에게 직접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타다시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며 화를 풀라고 하는데, 혹시 모를 위험을 위해 타다시가 요시야마를 삼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시야마와 타다시의 몸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어쩌다 보니 카오리 얼굴 바로 앞입니다. 카오리의 눈에는 타다시와 요시야마의 모습이 비치는데, 놀랍게도 카오리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보행기를 타고 있어도 정말 어느 정도의 의식이 있는 것일까요?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던 카오리인데 손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카오리는 보행기의 전원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렇게 움직일 준비를 하는 카오리와 밖에서는 삼촌이 보행기 다리로 난리를 치고 있는 아주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그렇게 카오리는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무작정 요시야마에게로 돌진합니다. 타다시가 다급하게 말려보지만 타다시를 밀쳐버리고 요시야마에게로 계속해서 돌진합니다. 카오리의 무지막지한 돌진에 요시야마는 일단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삼촌이 요시야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밑에 있던 가시로 요시야마를 납치해 가버립니다. 타다시가 연구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삼촌은 멀리 떠난 뒤였습니다. 삼촌의 목표는 정말 요시야마였던 것 같습니다. 카오리는 목적이었던 요시야마가 사라지자 타다시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카오리와 삼촌에게는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 보입니다. 그때 카오리가 있던 방향에서 다수의 보행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타다시도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인지 확인을 하러 갑니다. 소리가 들렸던 곳에는 수많은 보행기들이 카오리를 포위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많은 보행기 중에는 사람도 보이고 보행어까지 끼어 있습니다. 카오리는 타다시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시도하지만 구 보행기들은 카오리를 못 빠져나가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일제히 카오리를 향해 돌진합니다.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카오리를 일제히 공격합니다. 보행기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타다시도 카오리를 지키려 막으려고 해보지만 보행기들은 타다시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수없이 이어지는 공격에 결국 카오리 입에 물려있던 호수가 뜯어져 나갑니다. 그 모습에 타다시는 카오리의 이름을 부르며 당황해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것일까? 카오리는 손을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카오리 손은 타다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물고기 최종화, 시치의 시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떨리는 카오리의 손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카오리의 손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타다시도 손을 뻗어봅니다. 그러나 보행기들의 공격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카오리는 끝내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진 카오리를 보행기들은 힘을 합쳐 카오리를 업고 어디론가 갑니다. 카오리를 보행기에서 풀어주고 편하게 해주려 하였던 타다시의 소망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또 이렇게 카오리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타다시는 또 그렇게 어디로 갔는지 모른 카오리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앞에서 희미하게 큰 물체가 보이며 익숙한 멜로디가 들립니다. 그것은 서커스단의 인간 대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행기들이 일제히 끌고 있습니다. 서커스 단원도 또 보이는데 인간 대포를 발사합니다. 그렇게 날아가는 인간 총알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타다시는 확인해 보는데 거긴 삼촌과 하늘을 나는 보행기가 있었습니다. 서커스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최신 보행기가 가지고 싶었나 봅니다. 목표를 맞추지 못하자 서커스 단원은 바로 대포를 다시 발사합니다. 마침내 삼촌의 열기구를 맞추는 데 성공합니다. 열기구에 바람이 빠져 떨어지려고 하자 삼촌은 열기구를 가감히 버립니다. 삼촌은 이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듯이 예비 날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도도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 모습에 타다시는 어이없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없이 걷기만 하는 타다시.
어딜 가나 정상적인 곳이 없고 지독한 냄새를 나는 도시를 보고 일본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보행기의 움직임이 느껴져 옆을 쳐다보는 타다시. 그곳에는 수많은 인간 보행기와 보행어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입니다. 그들은 태울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는 것일까? 도대체 그들은 목적과 본질은 무엇일까? 이 대량의 기계는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그런 혼잣말을 내뱉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오랜만에 진짜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저것은 사람이 만든 기계가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모두 세균의 내성이 있는 체질이고 모두 도쿄 대학생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대학에서 인류를 멸망시키고 있는 보행어 세균을 막을 항생물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하며 타다시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한 타다시는 길을 걷다가 카오리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카오리는 신기하게도 불에 탄 흔적이 보입니다. 그 모습에 타다시는 이제 카오리에게 냄새 같은 건 나지 않으니 이제라도 냄새에 해방된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토준지의 공포의 물고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공포의 물고기는 여러가지로 많이 안타까운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없던 보행기라는 특이한 기계를 탄 물고기가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을 공격한다는 신선한 주제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거기다 끝없는 공포에 특이한 기계함으로 정말 이토준지답다는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거기다 초반 스토리도 이토준지답지 않게 잘 짜여진 느낌이어서 더욱 몰입하고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매끄럽던 스토리가 깨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식이 없을 거라던 보행어나 카오리, 삼촌의 행동들은 너무나 의문투성입니다. 스토리를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이토준지의 특유의 기계함으로 갈지 딱 정했어야 했는데 그 중심을 못 잡다 보니 애매한 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의지를 가지고 있던 카오리도 황당한데 자기 스스로 보행기 스위치를 켜는 장면이나 요시야마에게 돌진하는 장면, 그리고 수많은 보행기들이 아무 이유 없이 카오리를 때리는 장면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그냥 죽어야 할 정도인데 이 상황에서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극적인 손깍지 잡으려는 장면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 하나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토준지는 커플이 잘 되는 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오리를 데리고 간 것도 밝히지도 않고 보행어들이 태웠다는 것은 정말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뜬금없이 나타난 도쿄 대학의 학생들. 그들은 항생물질을 만들 거라면 면역자인 자신들의 몸을 가지고 연구소에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뜬금없이 타다시 옆에 나타난 것 자체가 이토준지가 얼마나 결말을 끝내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보행기나 물고기의 세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고 이토준지 자체의 기계함도 애매하게 끝나게 되는 엄청 찝찝한 결말의 공포의 물고기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토준지의 공포의 물고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